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안녕 여러분, 가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간호학과는 발표 수업이 많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저도 솔직히 간호학과 지원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2번 나왔잖아요. 첫 번째 대학을 나올 때는 발표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수줍음도 많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가 진짜 많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편입생이고요. 일단은 제가 떤 과목을 들었는지부터 나열을 해드릴게요. 간호학개론, 건강사정, 건강사정 실습, 기본간호학 1, 2, 3, 4, 생명윤리, 성인간호학 1, 2, 3, 4, 의사소통, 인성교육, 지역사회 1, 2, 3, 병리학, 양리학, 비판적 사고간호과정, 상담이론, 여성건강 1, 2, 3, 그 다음에 정신 1, 2, 아동간호학 1, 2, 노인간호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으로는 여성건강간호 실습, 그 다음 성인간호학 내과, 그 다음에 아동간호학 실습, 응급간호학 실습, 지역사회 실습 이렇게 있는데 실습은 다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습은 가서 병동에서 실습을 하면서 케이스를 하나 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팀플인 과목이 있고 그냥 개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팀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까지 협업을 해서 이제 다 업무를 분담하고 누가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다 의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습 때는 팀플을 하게 되면 전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웬만하면 어린애들한테, 그리고 어린애들이 또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자기 발표를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전 다 양보를 하는데, 그래서 굳이 뭐 다 안 하겠다 하면 제가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실습은 다 발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개별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이론 수업 중에 발표하는 수업이 지역사회 간호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간호 과정이 있었고, 성인 간호학 1 있었고, 인성교육 있었고, 생명윤리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론 수업 과목 중에 한 3분의 1은 발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실습은 다 발표지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발표 수업이래. 아 그래? 발표하면 되지 이거예요. 지금은 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간 발표도 발표지만 이제 팀플 과제를 하면 무임승차라니 아니면 이제 상호간에 뭐 누구는 안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막 이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케이스를 팀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 케이스가 모든 학생들이 거기서 거기다. 그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막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게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정도껏 해라. 근데 어떤 학생은 되게 학구열이 솟구쳐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조사했는데 어떤 애는 그만큼 조금만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 조금만 조사한 애 대해서 막 교수한테 가서 얘기하고 무인승차 갔다 온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과제가 팀플 과제 있으면 어떤 과목인 팀플 과제가 있으면 동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동료 평가에서 얼마큼 누가 뭘 했는지 같이 다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과제는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팀플 과제는 거의 없었고요. 팀플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동료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호학과의 특수학과다이다 보니까 약간 학점에 대한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50대 만학분들도 있고 다 한데 솔직히 현역에 비해서 만학도 분들이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특히 저는 괜찮은데 50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물어보면 그냥 애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학도 분들하고 50대 분들하고도 과제를 해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제 근처에 조별 모임을 하면서 무임승차한다던가 그런 애들을 아직 못 봤거든요. 왜냐면 전 동료평가하면서 애들 다 만점을 줍니다. 어떻게 잘했건 못했건 다 만점을 줘요. 왜냐면 저는 약간 안 하면 그 애 학생한테 약간 과제를 더 준다든가 이거 좀 해야죠 라고 이제 개인톡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다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다른 조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조가 2학년 때부터 했던 애들이 똑같이 거의 하게 됩니다. 거의 팀플에 5개가 한 6개 팀플이 었으면 한 4개? 3개, 3, 4개 중에는 다 똑같은 조예요.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아무튼 간호학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과제에 대한 그렇게 부담감도 갖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정보 부족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과제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일주일에 심지어 과제는 건강사정이나 그다음에 뭐 병리학이나 아니면 뭐 이제 지사관 뭐 이런 거는 이제 매주 그 과제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론 과목들은 과제가 이제 기말에 제출하거나 중간에 몇 개, 기말에 몇 개 이렇게 제출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과제를 2개 하고 팀플 과제가 기말에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제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왔는데 뭘. 또 그리고 팀플 막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은 하게 되면 저절로 늘게 됩니다. 저절로 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또 이제 시험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